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코스피 3210선에서 움직이죠. 11포인트,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은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하면 흐름이 조금 더딘 것 같지만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집 기획진단으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만납니다. 잠시 후에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네, 더 늦기 전에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기획진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바쁘셔서 어떡합니까? 휴가 좀 안 가세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어디 또 해외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뭐 즐거우시잖아요. 투자하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존리 대표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를 하게 되시고 지금 수익도 많이 내고 계신데요.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뉴욕 증시는 최근에 뭐 연일 최고치로 갑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가는데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하면 조금 더딘 것 같고 사실 동학 개미들만 작년에 주식을 열심히 샀는데 조금 동력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은 들어오는 것인가 아닌가.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평가, 소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은 좀 해소될 수 있는 기회인가요? 지금이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이제 이제 한국 주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논하기 전에 이제 한국 주식 중에서 살만한 게 많으냐. 근데 그게 이제 하나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주가 지수가 뭐 3,000이다, 3,200 그걸 논하기보다는 아직도 그 한국 회사가 내가 소유하고 싶은 회사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이제 존리 대표님의 시각일 수도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봤을 때 글로벌 시각에서 경쟁력이 있는 살만한 기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다양한 시장이 될 수가 있겠다. 한국이 예를 들어서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근데 상당히 놀라운 지금 그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비슷한 회사들이 한국에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쿠팡에 비하면 훨씬 더 싸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전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2,000조, 2,100조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애플 하나만 가지고도 2,200조, 2,300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단순 비교해도 한국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려진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를 늘 받느냐, 생각만큼 빨리 받느냐 여기에 사실 고민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치로만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최근에 환경 변화 가운데 우리가 이제 2월, 3월에 미국의 금리 오른다고 상당히 좀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결국은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답하기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거는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일단 좋은 거죠. 디플레이션이 걱정되잖아요. 디플레이션 되면은 정말로 걱정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된다는 건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저는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워낙 낮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그리고 올라간다 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할 필요 없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최근에 보면 뭐 어제도 공중파 뉴스가 뭐 이제 좀 대파 가격 오르고 계란 달걀값 오르는 거 아시죠, 대표님?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 온다는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사실 윤활유 같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인플레이션을 가장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기계화가 많이 되고 하니까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그런 인플레이션은 옛날 같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변수가 많이 달라진 것도 있죠. 어쨌든 정말 디플레이션에 가면 더 무서운 거죠, 경제에는. 근데 적정하게 인플레이션을 감내하고 금리가 낮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준이 잘 대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들 3월 달에 막 10년물 국채 금리 올릴 때 뭐 좀 꺼내봐 해서 여러 시장에서 얘기했는데 제롬 파월이 이제는 연준 의장을 몇 년 하시더니 시장에 대응하는 문법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생각을 저는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네.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예. 그나저나 시장이 사실 올 작년 말 연초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2월, 3월엔 고생들 하면서 3월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그냥 스멀스멀 좀 지쳐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3,200선 와 있는데 좀 지쳐가는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롱텀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네. 주식을 소유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그래요. 평균.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네. 주식을 소유하는 건데 정말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올해 조금 이제 오르다가 주춤한 네. 이게 저는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막 계속 오르고 또 팍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사실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오르다가 일주일 오르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게 굉장히 건강한 주식 시장인데요. 그게 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유 자금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주식 시장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자면 주식은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꾸준히 모으시라. 저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도 좀 받은 바가 있고요. 이런 말씀을 하도 들으니까 저도 표현하기를 아니 투자했으면 돈이 좀 기업이 그걸 가지고 내가 준 돈을 가지고 돈 벌 시간을 좀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돈이 일할 시간, 돈 벌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냥 오늘 예를 들면 기업에 오늘 대표님 만약에 회사 경영자시라면 오늘 돈 맡기고 내일 빨리 갚으세요. 이제 얼마 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호흡이 좀 빠르다는 느낌이죠. 그 삼성전자도 계속 지금 8만 전자에 갇혀 있니 9층 96층에서 물렸니 이러는데 사실은 8만 원 계산하더라도 옛날에 5배 하면 지금 45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밸류를 너무 이제 급하게 가는 것 같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동학개미 운동이 나타나면서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계좌도 많이 늘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운영 간접 투자하는 보다는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많고 퇴직금이 나오건 큰 돈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직접 투자와 어떤 간접 투자, 펀드 혹은 ETF,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비중은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순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서. 네.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뭘까? 일단 퇴직연금은 많은 돈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일단 주식 비중을 늘려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 비중이 형편없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자기 퇴직연금을 가지고 주식 비중이 얼마큼 되는가. 근데 요새 국회에서도 많이 이제 그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DC형으로 많이 옮기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DC형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세금 환급도 해주잖아요. 네. 그걸 감안하면 투자 안 한다 치더라도 1년에 평균 수익률이 12%, 13%가 되는 거예요. 세제 혜택을. 예, 세액을 받으면. 그러니까 무지하게 유리한 제도인데, 연금저축펀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거 다 채운 다음에 개별 주식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데, 이 두 가지를 다 생략하고 직접 투자하려고 하면, 그 많은 그 이득을 포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혜택이 있는 것부터 투자하시고, 더 여유가 생길 때 개별 주식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발 오랫동안 투자할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뭔가 내가 기업을 소유하는 거다. 그러면 되게 주식 투자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즐겁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주식 가격을 맞추는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네. 네. 그럼 이제 아까 평균적으로 최근에 뭐 아마 우리 역사적인 통계는 아닐 겁니다.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호흡이 짧아져서 평균 뭐 일주일이라는 그런 주식 보유 기간이 말씀하셨는데 주식을 투자하면 네, 물론 좋은 기업, 우량 기업 비중을 실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주식을 가져갈 생각, 각오, 기간을 좀 잡으면 됩니까? 네. 평균적이진 않겠지만. 네. 이제 글쎄요, 그 나이에 따라 틀리겠죠. 네. 만약에 내가 20대라 그러면 저는 모든 제 여유 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것 같아요. 펀드나. 근데 이제 보통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거. 예. 근데 그 한국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훨씬 못 미치지만 네. 어쨌든 주식에 투자를 해야 노후 준비에 훨씬 더 네. 준비가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방법을 잘못했을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 그 가격을 맞추는 걸 투자라고 착각하거나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거나 그거는 좋은 방법이 네. 아니죠. 그런 점에서 젊은 분들이 2030 분들이 투자하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다만 지평을 좀 길게. 네네. 워렌 버핏이 제가 알기로 30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91살이시잖아요. 찰리 먼거는 대여섯 살 더 많거든요. 아직 현업에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투자할 날이 많습니다.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요. 맞아요. 네. 근데 호흡이 짧다는 또 특징 하나가 최근에 이 가상화폐 열풍들이 이거 엄청 호흡이 정말 짧은 거잖아요. 근데 뭐 다들 한다고 하고 돈 벌었다고 하니까 뭐 무슨 코인도 뭐 도치코인 뭐 장난삼아 만든 것도 맞아요, 급등하고요. 맞아요, 예. 근데 흔들리긴 해요. 야, 너 코인 안 해? 맞아요. 예.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빚을 내서 또 비트코인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결국은 그 코인이 그 내재 가치가 있는 상품이냐 했을 때 저는 내재 가치는 알 수도 없고 저는 내재 가치가 실수로 일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권장하지만 그 가상화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로 하고 싶으면 자기 자산의 맞습니다. 한 1%, 2% 정도는 할 수가 네. 있겠지만은 거의 모든 자산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잘 설득이 안 되니까 아주 적은 돈만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월가에서 자꾸 이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든가 펀드를 만들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부추기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특히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막 달려들고 싶고 하지만 좀 냉정할 필요는 있죠. 네. 그래서 간밤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조사한다는 루머였는데요. 루머 때문에 급등락이 있었는데 재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했든 안 했든 시장에서 그런 워닝이 있는데 굳이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분명히 좀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오늘 논의는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지치지 않고 길게 투자를 좀 해가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실은 아무거나 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시장에서 좀 특별히 공부하거나 관심 가져볼 섹터나 기업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좋은 기업 많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진작은 갈 거예요. 이제 확장성 있는 기업이 뭐가 될까.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사람들이 인간의 수명이 늘게 돼 있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게 되면은 그런 헬스케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릴 것이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올 것이고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저희가 회사를 고를 때 그렇게 큰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돈을 잘 벌 것일 거다. 그다음에 경영진의 자질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쟁이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산업을 고르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경쟁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이제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 벌기 쉽지 않죠. 그러면 재밌어요. 이렇게 나는 정보가 없으니까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도 투자를 하고 다만 이제 투자 철학이 다를 뿐이죠. 투자라는 건 저희는 주식을 사면 보통 5년에서 10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지 어떤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핏하고 피터 린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바보라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주식은 사면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성장성이 있거나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업을 대표님은 이제 운영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걸 어떻게 좀 공부하면서 발굴할 수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피터 린치가 이제 생활 속의 투자법이잖아요. 그런 그 좋은 유망주를 발굴하는 개인들의 팁, 생각, 전략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면 안 되고요. 네.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사람들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막 가격을 먼저 보잖아요. 네. 가격을 보기 전에 내가 저 회사 주인이면 내가 너무 좋겠다. 그럼 거기서 출발을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 거죠. 그 기업에 대해서 저 회사를 내가 갖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렇게 이 회사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하나하나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 그 회사를 좀 더 알게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볼 게 이제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쌀다 그때 그러면 내가 좀 보류하면 좋겠구나 사했으면 좋겠구나 순서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투자가 훨씬 재밌고 오래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가격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하면요 떨어지면은 막 불안하고 올라가면 또 언제 팔을까 걱정되고 이제 그 순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저 회사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회사 혹은 내가 정말 입사하고 싶은 회사 그런 회사 그죠? 네. 근데 저 회사는 나는 뭐 주식은 갖고 있지만 저 회사 나보러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 이런 회사 주식 가지시면 머리 아픈 거죠. 네. 예, 오늘 특집 기획진단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과 함께 조금 지쳐가는 시장 또 조금 상승하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